요즘 러시아 때문에 국제사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전쟁의 직간접적인 피해로 인해 많은 러시아 여성들이 고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들의 새로운 목적지가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반 레빈입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제 사무실은 전쟁의 그림자가 오래도록 드리운 도시에 작고 회색빛이 도는 건물 안에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세상은 언제나 고통과 상실로 가득 차 있는 듯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새로운 생각이나 변화에 대해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고 의심도 많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러시아만이 진짜 삶의 터전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익숙한 고난이 오히려 믿음직하게 느껴졌고 다른 나라들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어요. 제게 한국은 TV 드라마나 휴대폰 광고에서나 나오는 그저 멀리 떨어진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밝은 불빛과 첨단 기술로 가득한 마치 현실 같지 않은 완벽한 이미지였죠. 저는 그런 화려함은 그저 겉모습일 뿐 저처럼 진짜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매일 회사에선 차갑고 낯설기만 한 작은 방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늘 전쟁의 기억과 삶의 고단함이 함께 있었죠. 그 힘든 현실이 변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제 마음속엔 한국처럼 먼 나라가 우리처럼 상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은 아예 자리조차 잡지 못했어요. 저에겐 직접 겪어본 것만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취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으로 떠나려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그분들에게 한국은 평화롭고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밤마다 정전도 없고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도 없는 나라. 처음엔 그 이야기가 너무 낯설고 생소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먼 나라가 우리가 겪는 깊은 슬픔의 해답이 될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낡은 컴퓨터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소리, 창밖에서 멀리 들리는 도시의 숨결. 제 상사는 조용히 서류 한 장을 건네며 직접 가서 취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는 믿기지 않는 감정과 약간의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늘 제가 아는 세계를 믿고 살아왔어요. 제 방식대로 고통을 견뎌왔고 그보다 나은 곳은 없다고 생각했죠. 한국이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자로서 맡은 일은 해야 했습니다. 오래된 카메라, 공책, 녹음기, 그리고 믿음직한 휴대폰을 가방에 챙기며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고 제가 듣고 본 이야기들이 정말 사실일지 의문투성이었죠. 기존의 믿음을 내려놓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게 기자의 일이라는 거요. 그것이 제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요. 제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기억들과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천천히 기차역을 향해 걸음을 옮기면서 이번 취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곱씹었습니다.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에서 희망과 회복을 꿈꾼다는 그 이야기가 제겐 여전히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마음 깊은 곳에선 저는 아마도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은 아직 얼어붙은 채였고 의심투성이었지만 진실은 어딘가에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익숙한 회색빛거리 너머 저 멀리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말이죠.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도시엔 얇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어요. 제 마음속엔 여전히 의심이 있었지만 그 속엔 알 수 없는 호기심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로서 진실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을 안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약속된 장소는 작은 조용한 카페였고 전쟁으로 큰 상실을 겪은 러시아 여성분들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바깥과는 다르게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빛이 실내를 은은하게 밝히고 있어서 차가운 거리와는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이 제 앞으로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눈동자 속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마리아는 한때 교사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난 후 새로운 시작을 찾아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가방을 열더니 핸드폰을 꺼내 서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선 밤에도 전기가 나가지 않고 사이렌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깰 일도 없대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평온한 삶을 꿈꾸는지를요. 저는 핸드폰 속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밝은 불빛, 깨끗한 거리, 높이 솟은 건물들로 가득한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늘 TV나 광고 속에서만 봐왔던 이상적인 한국이라고 생각했던 모습이었지만 그 사진과 마리아 씨의 차분한 얼굴이 함께 있으니 뭔가 달라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이분들이 바라는 안정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조금 뒤에 또 다른 여성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트리나라는 분이었는데 말수가 적고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빛에는 또 다른 종류의 빛이 있었어요. 한국은 꿈만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거긴 정말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에요. 놀랍게도 카트리나 씨는 한국어를 유튜브로 조금씩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 짧은 말 속에서도 그녀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안정된 삶,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을 진심으로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믿음이었습니다. 한국은 비현실적인 나라라고만 생각해왔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이분들은 현실 속에서 그곳을 향한 희망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카페에 남아 조용히 관찰하고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겪어온 일들, 지금껏 세상에 대해 품어온 생각들이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삶엔 제가 모르고 있던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용했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만남은 제 여정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고 한국이라는 단어에 담긴 진실을 찾아가는 길 위에서 저는 앞으로도 많은 것을 보고 듣게 될 거라는 거요. 제가 서울에 도착한 건 맑고 환한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도시의 활기찬 기운이 저를 반겼습니다. 러시아에서 느꼈던 그 무겁고 차가운 공기와는 전혀 달랐어요. 붐비는 공항을 지나 걸어가면서 저는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주위는 밝고 생기 넘치는 색으로 가득했고 도시 전체가 참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높은 빌딩, 정돈된 거리, 이른 아침임에도 빛나는 조명들까지 제가 떠나온 회색빛 도시와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중심에 있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길가엔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고 인도도 잘 정비돼 있더라고요. 자동차와 버스는 정확하게 움직였고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도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넓고 환한 로비가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직원분들은 환한 미소와 정중한 인사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 순간 러시아 여성분들이 말하던 희망이라는 감정이 저에게도 살짝 닿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이 정말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짐을 풀고 곧바로 밖으로 나가 도시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계속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예쁜 공원이 있었고 그 안에는 키 큰 나무들과 다채로운 꽃들이 풍경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그 평화로운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뒤에는 전통시장에 들렀습니다. 시장은 활기차고 사람들은 싱싱한 과일이나 채소, 손으로 만든 물건들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상인분들은 지나가는 저에게도 손을 흔들어 주셨고 저도 모르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와서 따라가 보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와 달콤한 떡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이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공간이었고 저는 순간순간이 새로운 시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번화한 거리를 천천히 걷다 보니 서울이 특별한 이유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건물의 조명은 눈부시지 않고 부드럽게 밤하늘과 어우러졌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언제나 미소를 잊지 않았습니다. 길을 걷는 누구든 필요하면 기꺼이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어느 골목이든 이 도시는 서로를 돌보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마리아와 카트리나가 말했던 희망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려. 그건 실제로 여기 눈앞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작은 공원에 들렀을 때는 가족 단위로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어르신들은 조용히 담소를 나누고 계셨고 젊은 연인들은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TV 속의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숨쉬고 살아있는,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진짜 나라라는 거려. 그 순간 저는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제 여정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길이었어요. 더 이상 한국을 그저 머나먼 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진짜 희망이 있는 곳이었고 저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조차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어요. 서울의 거리를 둘러본 뒤 저는 여정을 이어가며 러시아를 떠나 한국에 정착한 분들을 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엘레나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이제는 도시 한복판에서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가게는 작았지만 싱그러운 하얀 백합꽃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꽃들 덕분에 공간이 환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지난 시간의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조용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고 작은 미소로 반겨주셨어요. 그 작은 꽃가게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새 출발의 따뜻함을 전해주는 아늑한 공간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가게 한쪽에 앉아 그녀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들 속에서 그녀가 품은 희망이 얼마나 진실하고 깊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이 어떻게 상처 입은 마음을 다시 꿰매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삶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그날 오후 저는 또 다른 장소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건물 안에 마련된 커뮤니티 센터에는 몇몇 이민자분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그 안에서는 자신의 삶과 이겨낸 어려움에 대해 소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길고 거창한 말은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미소와 고개 끄덕임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한 그룹의 여성분들이 함께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서로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조심스레 공감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이분들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를 도우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공간에선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작은 교실 안에는 러시아 출신 학생들이 몇 명 모여 선생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새로운 문화 속으로 발을 들여놓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배움 하나하나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걸 그분들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동네 곳곳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그런 풍경을 보며 마음 깊은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래라는 단어에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담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정은 분명히 저를 바꾸고 있다고요. 만난 분들 한 분 한 분이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있었고 그럼에도 모두가 고통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먼 나라의 이상향으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보듬으며 진짜 삶을 다시 세워가는 살아있는 땅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깨달음은 저에게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삶에서 더 많이 배우고 싶어졌고 그 속에서 제 자신도 한 발 더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도시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 사이엔 무언가 뚜렷한 목적의식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아침엔 서울 중심에 있는 큰 공원을 찾아갔습니다. 공원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과 친구들끼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고 다들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작은 연못 근처에서 놀고 어르신들은 포장된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고 계셨습니다. 저는 커다란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조용히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순간 저는 편안함을 느꼈고 이 도시와 마음이 연결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울은 단지 깔끔하고 현대적인 도시가 아니라 자연과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원을 나온 후엔 전통시장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시장은 생기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싱싱한 과일과 채소, 손으로 만든 다양한 물건들이 알록달록한 가판대에 잘 정리되어 있었고 상인분들은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응대하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장을 보고 이웃들끼리 반갑게 인사하며 대화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근처에선 금방 만든 음식 냄새가 풍겨오고
향신료와 허브향이 그 냄새와 섞이면서 시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이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이웃 간의 정과 공동체의 힘이 살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가판대 하나하나 상인 한 분 한 분에게서 성실함과 정성이 묻어났어요. 이후에는 현대적인 쇼핑거리도 들렀습니다. 큰 백화점부터 작고 예쁜 부티크까지 다양한 가게들이 이어져 있었고 현대적인 건축물 속에 한국적인 디자인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진열장에는 첨단 기술 제품부터 섬세한 수공예품까지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서울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곳들을 둘러보면서 저는 서울 사람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모두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건 차분한 결심이었어요.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하지만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며 이 도시의 특별함은 바로 이런 평범한 일상에서 비롯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엔 작은 야외 카페에 앉아 여운을 즐겼습니다. 해질 무렵의 햇빛이 거리를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고 저는 커피 한 잔과 함께 깊은 숨을 쉬었어요. 서울은 TV 속 반짝이는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엔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들과 오랜 전통,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죠. 저는 이 도시가 지닌 조화로운 균형에 점점 더 감탄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존경심도 생겼습니다. 카페를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시선이 분명히 깊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원에서, 시장에서, 또 길거리의 평범한 풍경 속에서 저는 이 도시의 진심을 봤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높은 건물들 너머엔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고 저는 앞으로도 이 도시의 삶을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 여정이 제게 참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호텔 근처의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벚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꽃잎이 제 얼굴에 살짝 닿을 때마다 이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생각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꽃가게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여성분들,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던 학생들, 시장에서 친절하게 인사해 주셨던 상인분들까지요. 그 모든 만남은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은 자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 제 마음은 의심과 냉소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 가능성이 자리 잡은 듯했습니다. 서울의 풍경과 사람들의 말, 그 따뜻한 분위기들은 저에게 전혀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어요. 깨끗한 거리를 따라 걸을 때마다 저는 이 도시 사람들의 친절함과 강인함을 떠올렸고 햇살이 얼굴을 감싸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잃어버린 삶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그날 오후 저는 한국의 역사와 예술이 전시된 작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박물관 안은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전시실을 천천히 걷다 보니 오랜 세월을 담은 그림들과 사진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의 축제, 힘든 노동 속에서도 웃는 얼굴들,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그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오랜 시간 속에서 단단한 회복력과 따뜻한 연대감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나라라는 거요. 저도 모르게 그 역사와 연결된 느낌이 들었고 그 안에서 희망이라는 감정을 새롭게 되찾을 수 있었어요. 모든 끝은 어쩌면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걸 믿게 됐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한강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은 조용히 흐르며 도시의 불빛을 맑은 수면 위에 담고 있었어요. 주변에선 가족들과 친구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제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보냈던 오랜 시간, 저는 과거의 상처를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낯선 땅에서 저는 비로소 그 아픔을 내려놓고 새로운 꿈을 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여정은 단지 한국을 보는 시선을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도 바꿔놓았어요.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저는 희망이라는 걸 다시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경험한 일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 나라에서 만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분들의 강인함과 따뜻함 덕분에 저도 새 출발을 믿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 나라의 모습들을 마음속에 고이 담아두었습니다. 밝게 빛나던 도시의 불빛,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공원들,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제 삶은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깊은 상실 뒤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저는 이곳에서 분명히 봤고 느꼈어요. 무거웠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생각도 훨씬 맑아졌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발견한 그 희망을 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